그렇게 수사할 수도 있다. 본인이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안 한다 그랬으면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언급을 하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전직 영부인들 조사하러 갔을 때 그때도 검사들이 핸드폰 뺏기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전직 영부인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휘고 영상 뇌물로 받는 것 영상으로 전 국민이 다 봤대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면 의은혜 씨 만약에 검찰에 고발당해가지고 내지는 검찰에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핸드폰 다 놓고 오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부인 고양숙 여사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 참고인인데도 결국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팩트 체크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이제 일부 방문 조사를 한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더욱더 법의 집행이 공정하고 엄중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방문 조사를 하고 나서 이튿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하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께 약속한 원칙을 지키지 못.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뼈 아프고 겸손하게 얘기한 거 정말 처음 봤어.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상을 파악하겠다. 그다음에 나는 알선 수재로라도 조사하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이 안 한다 그러더라.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또 이미 부산공범자로 가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댓글로 이름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제발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라는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늘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댓글로 시청자 한 분이 제발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해가 이제 되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오늘 팩트 체크를 했다는 그 언론의 대다수 언론이 움직이면 결국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대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저는 이거 직접 진짜 한 줄 알았는데 임의조사 임의조사를 한 게 있는데 다 불려가서 대검에서 참고인데 조사받는다고요. 또는 지방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영부인 집에 가서 조사한 게 뭐가 있었었죠? 누구를 조사했었죠? 권양숙 여사한테 방문 조사를 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 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피고인이 아니었잖아요. 참고인이었죠. 그러니까 참고인이었잖아요. 피해자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르죠.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때 명품백 받았다? 이게 말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 하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거랑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본인이 된 대통령이고 본인 부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분이 많았는데 나는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카멜리아님께서는 대통령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가 좀 불편하니 목소리도 빼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참고로 이해해 주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불쾌하긴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난번 KBS 인터뷰 때 조그만한 손가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 할 때요.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박절하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국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아니 이렇게 조사하는 거 별 문제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때보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더 강경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뭔가 지금 생각이 달라진 사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혜병 건도 수사가 미진하면은 제가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네. 외압이 없었다로 결론을 내린 그렇네. 거니까 이거는 몇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 약간 그래요. 의대 증원의 의료 붕괴 이후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나 최혜병 관련된 언론 이슈가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이게 너무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혹시나 그걸 감추려고 더 이렇게 붕괴 현장을 내버려두는 거 아닌가? 이런 갑자기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야, 그건 진짜 진짜. 명을당촉한 그것까지 위험한 그렇게까지 발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즉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진실을 알고도 거짓말시킨다. 1번. 정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저걸 확신하고 있다. 2번. 어느 쪽입니까? 오연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고도 일부러 거짓말시키는 1번.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거는 모른다라고 한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은 거짓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그런 뜨거운 부부 사이로 인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을 뜨거운 것이고 부부 사이. 또 백인립 총사인가 뭐죠? 예, 맞아요. 백인 그러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자꾸 왜곡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밖에 국민들 나와서도 그렇게 거짓으로 호도하고 대부분이 1번이 쭉 많이 올라오는데요. 노희 변호사도 보시기에 대통령이 진실은 알고 있는데 거짓말시키는 것이다. 1번 쪽입니까? 네, 저도 사실은 1번인데요. 우리 모모 M님께서 1.18이라는 글을 올려주신 1.18. 예, 거기서 이제 예, 표현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1과 2 사이라는 건데요. 또 화난 여수행님은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다. 근데 1.18은 그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18이 별로 네. 좋은 의미가 네, 18은 사실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1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 예. 부분은 여사에 관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의정 대란에 대해서 응급실 문제는 진짜 모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의정대란은 실제 현장 상황을 모를 수도 응급실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하나는 알고서 그랬다면은 이건 악의적인 거고 예. 모르고서 그랬다 그러면은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진동한다고 네. 끊임없이.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대통령이 만약에 모른다고 그러면요. 왜 모르죠? 우리들 다 아는 거를. 아까 충북대 응급실 월수금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 알아. 아까 좀 전에 김종대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다 올라왔어요. 월수금만 해요. 뭐만 해요. 정확한 팩트들을 다 국민들이 알려주고 네. 있거든요. 그 월수금이 사실은 그 화목이금 셧다운인가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왜 모르냐고 우리들도 이렇게 다 아는데 네. 대통령이 이걸 지금 꺼내가지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모른다? 왜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둘러싸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분이 안 듣고 사실은 내지는 본인이 불편할 만한 진실들은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체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 안 할 수 없는 맞고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다는 가정도 있지만 네. 실제로 보고를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안 한다는 것도 받으려고. 단독으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그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30% 지지자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느냐 이것만 가져와서 그냥 던지면 70%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30%는 따라오니까 셧다운 됐다는데 무슨 셧다운이야 지방종합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네. 의료 문제만큼은 김종대 의원 얘기대로 실제 상황을 모를 수 있다. 나머지 특검 문제, 부인 문제 알고도 거짓말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최병은 그렇죠. 압력을 넣은 당사자가 본인이니까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런데도 외압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건 대표적으로 아주 그 1번 사례된 네. 거고 응급실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국가가 합리적 결정을 할 때 예. 지도자가 네.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건 합리적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려면 촉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반대 의견은 아예 못 올리게 하거나 딴 얘기하는 놈은 죽여버려.
이러면은 이제 지배자가 되는 거거든. 촉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건데 최근에 뭡니까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번역된 책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다 보이실 거야.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참고. 그만큼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